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는요, 대순사상과 동학사상 이 두 사상에서 나타나는 상생과 상극 개념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점입니다. 네. 특히 음양오행이라는 큰 틀 안에서요, 이 개념들이 어떻게 좀 다르게 해석되고 또 적용됐는지, 그리고 이게 뭐 서양이나 일본을 바라보는 관점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걸 좀 깊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단순히 음양오행 원리를 넘어서서요. 두 사상이 우주하고 또 인간 사회 관계를 어떻게 이해했나, 그리고 미래는 또 어떻게 봤나, 이런 걸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죠. 네. 특히 그 해원상생이라는 개념이 대순사상에서 어떻게 등장하고 또 왜 그렇게 강조되는지,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해원상생이요? 네. 대순사상에서는 이 해원상생, 그러니까 원한을 풀고 서로 잘 살게 한다. 이게 아주 핵심이에요. 원한을 먼저 푼다. 그렇죠. 전통적인 음양오행의 상생 개념을 이제 구천상제라는 절대적인 존재가 이 우주, 삼계를 다스리는 원리로 확장시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뭐 하도나 낙서에 기반한 그 음양오행의 운행 속에서 상생이랑 상극은 모든 존재의 어떤 근본 원리다. 이렇게 격상시킨 거죠. 그러면 상극, 그러니까 뭐 갈등이나 대립 같은 거요? 이게 그 자체로 꼭 나쁘다고만 본 건 아니겠네요? 그 역할은 뭘까요? 네, 맞아요. 중요한 지적이신데요. 상극 자체를 뭐 악으로 본다기보다는 우주나 인간사 모두 결국 상생과 상극이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루어진다고 본 거죠. 순환이군요. 네. 문제는 어느 한쪽, 특히 이제 상극으로 너무 치우칠 때 생긴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상극의 기운을 아예 없앤다기보다는 해원을 통해서 그 상극의 원인이 된 원한을 먼저 풀고 궁극적으로는 상생의 질서를 회복하자. 이게 목표인 거죠. 균형이 중요한 겁니다. 균형, 알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동학 쪽 자료를 보면 상생이나 상극이란 말 자체가 대순사상처럼 그렇게 막 전면에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좀 덜하죠. 네. 대신 그 창시자 최수훈의 시에 나오는 도기장존 사불입 이 구절이 좀 눈에 띄던데요. 도의 기운을 굳건히 지키면 사악한 기운이 못 들어온다. 이런 뜻이죠. 네, 맞습니다. 그 대순사장의 경전인 전경에서는요. 이 도기장존을 진심견수, 그러니까 참된 마음을 굳게 지킨다. 이거랑 비교하면서 설명하기도 해요. 진심견수. 네. 도기장존이 약간 외부의 사악한 기운에 맞서서 자기를 지키려는 어떻게 보면 좀 상극적인 측면이 있다면 대순사상은 진심견수를 통해서 내면의 도는 지키면서도 외부와의 관계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기보다는 상생으로 풀려고 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거죠. 힘으로 맞서는 것과는 좀 다르군요. 그렇죠. 전경에서도 그 힘에는 힘으로 맞서는 걸 두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은 피로 피를 씻는 것과 같다면서 경계하거든요. 그렇다고 뭐 부당함에 그냥 굴복하라 이런 뜻은 아니지만요. 대응 방식에서 차이가 좀 보이는 거죠. 와, 이런 근본적인 관점 차이가 당시 그 외부 세력이었던 서양이나 일본을 대하는 태도에서도 진짜 명확하게 드러난다는 게, 이게 정말 흥미로운데요? 어떻게 다뤘습니까? 네. 예를 들어 대순사상은 서학, 그러니까 서양 문물이나 사상이요. 이걸 동학과 대립하는 걸로만 보지 않았어요. 오히려 동등한 성인의 가르침으로 보고 상생의 가능성을 찾으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동등하게요. 네. 동쪽에 큰 성인이 있어 동학이라 하고 서쪽에 큰 성인이 있어 서학이라 한다.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게 딱 그걸 보여주죠. 뭐 마테오 리치 같은 서양 선교사도 긍정적으로 봤고요. 물론 뭐 당시 조선 후기 실학자들 사이에서도 서학에 대한 반응은 엄청 다양했잖아요. 안정복처럼 과학은 받아들인데 종교는 안 된다 하기도 하고 이벽처럼 아예 개종하기도 하고 또 정약용처럼 서학의 자극을 받아서 유학을 새롭게 해석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네. 정약용은 참고로 상제는 인정했지만 음양오행은 좀 비판적으로 봤죠. 아무튼 대순사상의 입장은 이런 여러 흐름 속에서도 상생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좀 독특합니다. 와, 서학에 대한 태도부터 상당히 다르네요. 그럼 일본에 대해서는 더 극명하게 간략했는데요. 동학은 척외, 일본 배척 입장이 아주 강했잖아요. 맞습니다. 아주 정확해요. 동학이 일본의 어떤 침략성에 맞서 싸우는 척외를 내세웠다면 대순사상은 정말 다른 해석을 내놔요. 어떤 해석이죠?
과거에 임진왜란 같은 걸 겪으면서 조선하고 일본 사이에 쌓인 그 깊은 원한, 척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풀기 위해서 일본한테 일시적으로 천하를 다스릴 기운, 뭐 천하통일지기 같은 걸 맡긴다는 거예요. 일본에게요? 기운을 맡긴다. 네. 그래서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는 해원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그 상제님 말씀 중에 일본은 일본 사람이니 말대접이라도 후하게 하라. 그들은 일을 마치고 품삯도 못 받고 갈 것이니 말대접이라도 잘해주라. 뭐 이런 당부가 나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일본이 그 역할을 다 하고 나면 이제 조선이 다시 상생의 길을 갈 수 있다. 이런 역사관인 거네요. 이야, 정말 독특한 접근인데요. 네.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일본에게 천하를 다스릴 기운은 주지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근본 정신인 이는 주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어디까지나 그 해원을 위한 과정이라는 거죠. 아하, 네, 이처럼 역사적인 갈등조차도 상극적인 대결보다는 해원과 상생이라는 틀로 풀려고 했던 것, 이게 대순사상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네. 정리를 좀 해보면요. 두 사상 다 음양오행이라는 동아시아적인 세계관을 공유하긴 했지만 대순사상은 해원 상생을 통해서 갈등의 근본 원인인 원한을 풀고 우주적이고 사회적인 조화를 이루는 상생 중심의 길을 제시했다. 그렇죠. 반면에 동학사상은 도기장존에서 보이듯이 외부의 어떤 위협에 맞서서 자신을 지키려는 상대적으로 상극적인 측면이 좀 더 부각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같은 뿌리에서 나왔는데도 상생과 상극 중에 어느 가치에 더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세상을 이해하고 문제에 대처하는 방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죠. 네. 이게 단순한 사상 차이가 아니라 실제 역사 속에서는 서로 다른 행동 양식으로 나타났던 거고요. 그렇군요. 오늘 우리가 마주하는 수많은 갈등들, 또 오래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 때 말이죠. 이 상생의 길과 상극의 길, 이 두 가지 관점 중에서 어떤 지혜를 우리가 빌려와야 할지, 아니면 또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오늘 탐구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